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편안한 저녁들 보내고 계시죠? 네. 벌써부터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한 분씩 좀 읽어볼까요? 매니저가 과연 누굴까요? 예. 지금 MBC 뉴스라고 이렇게 노랗게 띠를 두른 그 매니저가 과연 누굴지 토론을 벌이시고 계신데 네. 일단 전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그런 말을 할 위치가 안 됩니다. 아, 이게 위치의 문제였던가요? 아 그럼요. 이 93만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 누굴까요? 예. 되게 권력자 같다. 멋있다. 예, 아까 그 산 좋아할 것 같고. 그쵸. 야, 북한산 왔다 갔다. 네. 그러게요. 네. 네. 체리망고님이 쌀쌀하죠 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아침에 감기 조심하세요. 조만간 롱패딩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에단유님, 오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선영구님은 저희 옆에 계신 분이죠. 익숙한 아이디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본인 등판인가요? 자,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네. 그럼 한번 저희의 목요일 고정 코너부터 저희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요일 고정 코너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이 금방 갔네요. 그럼 그러게요. 쑥 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 MBC 뉴스 매니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그분 맞죠? 갑질하시는 농담입니다. 필수요? 딱 알겠네요. 다들 값세요. 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저 공식 계정의 운영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하면 뭔가 대가가 있나요? 네? 그런 건 없나요? 네? 채팅을 쓸 수 있는 어떤 혜택? 뭐 공식 채널, 오피셜 채널을 이렇게 채팅할 수 있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오늘 우리 채널 구독자 올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구나. 맨날 듣거든요. 저희가. 별건 아니네요. 그럼 별거 아니니까 네. 다시 본격적으로 손경제 지난 한 주는 잘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내셨나요?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별명이 있어요. 뭡니까? 오한충이라고. 오. 충이 이제 벌레 충자는 아니고 충성충이. 그러니까 너무 추위를 잘 타가지고 오한충인데 요즘 뼈속까지 추운 느낌? 뼛속까지 추울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요? 뼛속까지 추우려면 그래서- 멀었어요. 근데 오늘 출근할 때 아예 네. 온열 시트도 켜고 히터도 켜고 운전해서 진짜요? 출근했거든요. 손이 맞아요. 너무 시려가지고. 오늘 좀 추웠어요. 맞아요. 네. 저도 전기장판 이제 틀고 자거든요. 벌써부터. 전기장판? 네. 네. 뭔가 네, 연배가 아나운서분 젊은 피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아무튼 따뜻한 게 좋죠. 네, 이렇게 점점 날씨는 추워지지만 하루하루 정말 뜨겁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BTS 또 방탄소년단인데요. 나왔군요. 지금 그 미국 가수 제이슨 데롤로 세비지 러브 알아요? 김민호 아나운서? 누구요? 노래 알아요? 세비지 러브? 그 성지영 기자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한국어 가사가 들어가 있죠. 네. 그 BTS가 이 미국 가수의 노래에 한국어를 넣어서 믹싱한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또 찍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원래 통상적으로 믹스한 곡은, 그러니까 믹싱한 곡, 리믹스한 곡은 빌보드에 안 올리는데 이번만큼은 이제 BTS 기여도가 너무 크다 해서 BTS 곡으로 카운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위는 이 세비지 러브, 2위는 다이너마이트에서 1, 2위를 지금 동시에 BTS가 대박입니다. 석권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빌보드 1, 2위를 동시에 한 가수가 차지한 건 2009년에 벌써 11년 전인데요. 블랙 아이드 피즈의 그 붐붐파 그 노래 아시죠? 알죠. 네, 그 노래 다음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다 합쳐도 1964년도에 비틀즈가 기록한 그 기록 이후 5번째 기록이라고 하네요. 엄청 대단한 거죠. 게다가 또 미국의 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했잖아요. 네. 오늘 그런데 BTS의 소속사인 우리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왜냐면 방금 이건 대본에 없었거든요. 이게 수상 소식이 오늘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기쁘신 마음에. 비히트가 상장했으니까 하루 종일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빅히트 엔터의 주가가 어땠나요? 뭐
근데 좀 완전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탁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종가에서는 조금 힘을 잃은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상따상했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네네. 뭐 상장을 하면 따상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따상이란 말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일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픽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개장 전에 빅히트가 우리 주식을 얼마에 팔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공모가고요. 또 개장과 동시에 결정되는 가격이 시초가인데 따상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이 돼야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아무리 많이 올라도 30%까지만 오를 수 있게 규정을 그쵸.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오를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격이 한 번 더 올라야만 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상. 네. 오늘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공모가 13만 5천 원에서 시작하자마자 27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7만 원에서 30% 오른 가격인 35만 천 원을 찍었습니다. 네. 따상이 혹시 더블 상승의 줄임말인가요?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예. 더블 상한가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네. 뭐 설명만 들어도 따상하기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딱 9시에 그러니까 따상을 기록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 개장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래요? 따상을 했죠. 예. 네. 올라가야 되니까. 네. 일단. 네. 저 봤어요, 저 오늘. 봤는데 그래요? 시간 잘못 봤나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따상 그 상한가 기록을 찍고 났는데 이게 다만 상한가 찍은 기록은 금방 풀렸어요. 또 오후 들어가서는 시초가 아래로 이제 쭉쭉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초가 27만 원보다 4.4% 내린 25만 8천 원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동등한 선에서 비교돼서 이야기가 되곤 했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3일,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이틀 동안 계속 좀 상한가를 쳤었거든요. 네. 그것과는 조금 대조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대비 이제 마감할 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를 잃은 거냐면요. 3조 넘게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종가 기준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치는 8조 7천억 원 정도로 코스피 32위에 단숨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조가 그거만 내렸어도 그만 거죠. 엄청 난 거네요. 네. 예, 사실은 그 뭐 다른 엔터를 다 모아도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뭐 SM, YG 또 큰 JYP JYP 다 합쳐도 지금 빅히트에 뭐 미치지 못하거든요. 네. 아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빅히트 엔터의 대주주이자 대표인 이 방시혁 대표의 재산이 그럼 얼마나 된 거야?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 또 소문 돋았는데 저도 사실 기사 보고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방시혁 대표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이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거든요. 네. 34.7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네네. 주식 수로 따지면 1237만 여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상한가 기록했을 때는 무려 4조 3,444억 원. 4조가 넘는 주식가액이었고요. 이게 뭐 종가 기준으로 해도 3조 1,900억 원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조차 안 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제 거래를 마칠 때 시초가의 2배 정도에서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건희 삼성회장, 이재용 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또 김범수 시초가의 카카오 2배는 의장. 아니고 공모가의 2배. 그렇죠. 공모가의 2배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장님들과 함께 이제 주식 부자 순위 8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긴 한 거죠. 방시혁 대표 일단 굉장히 부럽고요. 저 친해지고 싶어요. 부럽네요. 근데 빅히트를 키우는 구할은 거의 BT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멤버들한테는 뭐가 돌아가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뭐 BTS가 일은 다 하고 방시혁 대표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방시혁 대표가 BTS 멤버들한테 총 47만여 주, 그러니까 6만여 주씩 나눠줬다고 하고요. 이게 오늘 이제 현재 주가로 계산을 해보면 약 170억 정도 와. 된다고 하네요. 한 사람당. 네. 뭐 앞으로 이제 BTS가 더 활동을 많이 해서 더 히트를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네. 진짜 일할만 하겠어 이 정도면. 근데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한가가 일찍 풀린 데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SK 바이오팜이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좀 이게 상한가 치다가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르면 팔아야 된다. 약간 이런 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쭉쭉쭉 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방시혁 대표가 이번에 이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상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그 혹시 지난주에 노재필 기자가 그 큐시트 산책하면서 저한테 숙제 내줬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 저 기억나요. 그 뭐지? 그거 차고 송금. 네, 맞아요. 돈 잘못 보낸 거. 네네. 네. 숙제가 아니고 떠넘긴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런 거였나? 아까 숙제가 아니고 그냥 저 이렇게 너 해라 그냥 네가 한번 해봐. 아이템을 하나 준 거죠. 네. 네, 아, 예, 네, 그렇게 좋게 정리하죠. 받아드릴게요. 아이템 하나 주신 걸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이 노재필 기자가 저에게 준 숙제. 에다뉴님이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자막, 자막 좀 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누가 저렇게 자막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차고 송금과 관련된 돈 이거 네. 과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뉴스데스크에서 다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리포트였는지 한번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직장인 김모 씨는 한 달 전 증권 계좌에 50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돈을 보낸 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입금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뭐지 하면서도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와 어리둥절해하는데 30여 분 뒤 증권사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른 고객이 실수로 보낸 돈, 즉 차고 송금한 돈이니 출금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의 문자를 누르면서도 김 씨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혹시 잘못 돌려줬다가 제가 사용하는 금융계좌들이 정지되거나 하면 금융사에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이 같은 차고 송금 사례는 지난해에만 15만 건, 금액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3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상대방을 잘못 누르는 등의 실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창구에 가서 직접 쓰는 것보다는 또 개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네, 이 리포트에 나온 사례에서 이 직장인 김모 씨 굉장히 좋은 분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잘못 들어왔다고 알림 받자마자 어쨌든 돌려준 거잖아요. 직장인 김모 씨. 네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본인 같았으면? 저였습니까? 예. 네. 당연히 돌려주죠 이거는. 의무가 없는데? 도덕적인 근데 왜 막 흔들리죠? 상식적인 행동이죠. 돌려주는 아. 게. 전 상식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부합니다. 아무튼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의 대답처럼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근데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절반이요?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은행에 이제 접수됐던 이제 돈을 잘못 보내서 다시 받고 싶다라는 반환 청구가 총 13만여 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6만 3천 건. 그러니까 진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또 금액으로는 1,190억 원. 엄청난 액수잖아요. 꽤 큰 액수가 그 네. 반환 요청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어떤 분인가 좀 봤더니 전 재산을 실수로 잘못 이체했다. 이런 분도 있어서 진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김민호 아나운서, 성지영 기자는 좀 차고 송금 이런 경험이 있나요? 아, 근데 여기 보면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예. 들어온 돈이 3조였다면이라고 물으셨어요. 이러면 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인 아닐 때는 돈을 돌려줘도 찜찜하죠. 그거 혹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잖아요. 아, 라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분도 약간 처음에 리포트 사례자분도 약간 그 전화가 혹시 이상한 전화일까봐 약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나 자기 돈이나 뭐 이런 맞아요. 걸까봐. 그죠? 네. 근데 사실 저도 차고 송금까지는 안 해봤는데 요즘에 확실히 무슨 간단하게 이체가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맞아요, 뭐 진짜. 딱 클릭 하나만 끝나고 그러니까 좀 어떨 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다가 잘못 보내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좀 걱정은 좀 되긴 하더라고요. 네, 되게 큰 금액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아예 상관없는 친구한테 보낸 건 아니었는데 같은 이제 단체 방에 있던 친구 중에 뭐 예를 들어 김민호한테 보내야 되는데 성재형한테 보내고 뭐 이런 경험은 있어요. 아, 잘못 클릭해서? 네, 이렇게 아. 잘못 클릭해서. 근데 그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목록이 그럴 수 길면 있죠. 네. 정말 생뚱맞은 분한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돌려받았습니까? 네, 돌려받고 다시 아니, 줬죠. 예. 친구 사이니까.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성지영 기자가 이제 지적해주신 것처럼 요즘 비대면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고 옛날에는 뭐 인터넷 뱅킹을 하더라도 뭐 보안카드다, 복잡했잖아요. 뭐 네네. OTP다 해서 막 할 게 많았는데 요즘엔 뭐 생체 인식 뭐 한 번이면 너무 간편하게 요청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작년 차고 송금이 그 전년 대비 18.1%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민우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아까 사례자처럼 딱 도덕적으로 돌려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없다. 그러면 사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소송을 걸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목돈이 아니라 금액이 좀 애매하면 또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는 게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돈을 주어도 사실은 그게 돌려주지 않으면 범죄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인데 그거는 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고송금법, 일명 차고송금법이라는 법을 좀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을 이제 잘못 보낸 사람이 은행에 요청을 하면 은행이 이제 그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아까 리포트처럼 돌려줘라라고 하는 것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이제 이 중간에 예금보험공사를 껴서 일단 잘못 보낸 사람한테 미리 주고 이제 공사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힘있게 뭔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게 할 수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한테 좀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게 또 있고 사실 이 돈 문제는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그쵸. 속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받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좀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률적 대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네. 하네요. 네. 사실 지난 국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개인의 잘못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옳지 않다는 이유로 법사위 상정이 불발이 됐었대요. 근데 요즘 이제 간소화된 거래가 워낙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해진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또 먹는 소식이에요. 치킨 얘기, 뭐 먹는 얘기 예, 많이 하는데 빠질 수 오늘은 없죠. 빵 소식인데 제가 알기로 김민호 아나운서 굉장한 빵 애호가예요. 그럼요. 합정동 빵돌입니다. 막 어디 가면 빵을 많이 사오고 특히 그거 좋아해요. 이렇게 빵 안에 이렇게 버터랑 뭐 들어있어야 돼요. 파치랑 이제 같이 들어있는 앙금빵 거. 이런 거. 예, 네, 예. 앙버터빵 앙버터. 진짜 좋아해요. 달달한 게 들어있어야 돼요. 네. 너무 상상이 되다가 너무 행복해졌어. 행복해요. 성지영 기자는 무슨 빵 좋아하세요? 저는 단빵을 싫어해가지고 오. 치아바타 같은 거 좋아해요. 아, 아무것도 안 좀 들어가 있는 빵. 빡빡한 거.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올리브 들어가 있는. 네, 올리브나 뭐 할라피뇨 들어가 있는 거. 오. 상암동에 맛있는 치아바타 역시 빵집이 고급스러우세요. 이 아니요, 맛이. 고급스러운 건 아니고, 네. 단팥빵 이런 거 안 드시단 말이에요. 단팥빵은 좀 안 좋아해요. 이태리 냄새 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네. 뭐, 네. 뭐라고 얘기할 수가 부정을 없네요. 안 네.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아이템 조사를 위해서 여기 네. 저희 건물에 왜 빠바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빠바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고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그 쫀득쫀득한 그 찰떡빵 안에 단팥 들어있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390 몇 칼로리? 그러니까 밥 한 공기 이상이어서 그냥 진짜요? 침만 흘리다 왔는데 그래서 그렇죠,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파리 바게트의 한 빵 이야기입니다. 네. 감자빵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감자빵이요? 뉴스로 그냥 듣고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진짜 감자 같아요. 전 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감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 감자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거 신기하다. 딱 보니까 김민호 네. 아나운서 빵 매니아잖아요. 아. 이거 식감까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딱 상상력을 발휘해서. 겉에는 일단 굉장히 쫄깃해 보이고 네, 네. 안에가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그 감자 소가 입안에 가득 채우면서 어떤 감자의 풍미, 그 강원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예. 아 그게 이게 실제로 이제 감자가 강원도에서 유명하잖아요. 예. 이제 춘천의 그 카페 감자밭, 그 카페 이름이 아예 감자밭이에요. 네. 그래서 감자밭이라는 카페에서 지난 3월에 개발한 빵이라고 합니다. 진짜 거기 맛있게 생겼죠. 이미 있었군요. 네. 네. 이게 보통 지역 특산물을 살려가지고 이런 빵들이 좀 각각 좀 유행이잖아요. 네. 뭐 커피콩빵, 뭐 그쵸, 이런 거 강릉은 있는 그런 식으로. 것처럼. 그래서 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 감자빵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빵을 SPC 빠바에서 만들었다는 거에서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이게 카페 감자밭의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SNS에 직접 뭔가 내용을 공개하면서 네, 여기 좀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좀 네. 읽어보면
파리바게뜨가 만든 감자빵은 외관으로 보나 캐릭터의 모양으로 봐도 저희 감자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소상공인과 좀 상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네. 진짜 좀 많이 유사해 비슷하네요. 보이죠? 예. 그렇게 보니까 캐릭터까지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파리바게뜨에서는 바로 이 논란이 좀 소셜에서 좀 얘기가 되자마자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는 단호하게 이거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표절을 한다면 이제 이걸 표절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고 큰 이익을 남겨야 이제 표절할 의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빵을 만든 이유가 그 강원도의 감자 농가를 좀 돕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 농가를 위한 어떤 제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표절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지금 제기를 한 거잖아요. 문제 네네. 제기를.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빵 생산을 지난 12일에 중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 그대로 만든 빵을 페이크 빵이라고 한대요. 익숙한 뭐 커피콩 빵도 있고 또 도쿄의 그 바나나 빵, 딸기 빵 익숙하실 네.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페이크 빵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런 빵들이 있다 보니까 또 독창적인 레시피를 사용한 건 아니고 원래 좀 있던 기법이라고도 하는 게 이해는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파리바게뜨가 워낙에 큰 대기업이고 그동안 뭐 골목 상권을 죽인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뭐 사업 의지를 꺾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에서 좀 발빠르게 생산 중단을 한 건 저는 옳은 결정이었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감자빵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의도가 너무 선했잖아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우리 그 감자 농가를 돕겠다는 취지였으니까 파리바게뜨가 좀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로 감자빵 만드는 건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이제 그냥 조그만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도용됐다는 걸 잘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SNS를 통해서 좀 일파만파로 번지고 그게 또 대기업에서 받아들여서 빨리 이제 좀 봉합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새로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네, 네. 어떤 면에서. 네. 허거슨이 SNS 낭비다라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숨기는 예,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네. 또 활용도가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네. 오늘도 이선영 아나운서와 경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긴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큐시트 산책의 네. 매니저 아니요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빵 얘기하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까? 네? 4분이 뭐야 4분이. 예? 5분 컷 안 됐다고 지금 아,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네. 자, 뭐 제 댓글 아까 올린 건 저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유튜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헤트락 요양병원 부산 이게 문제가 되고 네. 있잖아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건데 그 305에서 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5명이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병원 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초기에 초기에 안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두다 보니까 53명이 이제 뭐 감염된 거고요. 다른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뉴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코로나 신규 확진이 110명이 나왔습니다. 110명이 나왔고 이게 뭐 헤트락 요양병원 환자가 워낙 많다 그렇죠. 보니까 좀 늘어난 면이 늘어난 있는 거죠. 측면이 있는데 그 이틀 만에 세 자릿수가 나온 거긴 한데 일단 산발적으로 이렇게 감염을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가 많은 게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그 헤트락 요양병원이나 뭐 다른 이렇게 좀 그런 숫자가 적어서 아직은 이제 확산세가 이제 하강 국면에 있다라고 이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더라고요. 네, 진짜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7만 8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네. 제가 갖고 와봤는데 이탈리아 로마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전역은 개인 파티가 금지됐어요. 파티는 끝났다. 파티 좋아하는 민족인데. 파티는 끝났다. 그 네. 마드리드에서는 음식점이 영업 중단됐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7일부터 그 한 4주 동안 비상.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파리, 마르세유 이런 데서는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활동 금지. 예, 통금이에요, 통금. 하여튼 뭐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지난 8일에 그 택배 기사 김종원 씨가 이제 과로로 숨지셨잖아요. 김원종 씨. 아, 김원종 씨. 네네. 잘하시네. 네.
디테일하십니다. 네, 이분이 숨지셨는데 이분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청서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필 의혹이 있어요. 아, 그 같은 날 신청한 다른 신청서의 그 필적도 비슷하고 해서 택배 노조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하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모르고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자, 다음 뉴스는 그 단독 기사인데 네. 그 학대 의심 16개월 영아가 결국 숨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그 이틀 전에 그 목동인 한 병원 응급실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이제 온 거예요. 심정지 상태 그리고 온몸에 멍이 들은 상태였는데 사실 이 아이의 행적을 추적을 해봤더니 그 전에도 3차례나 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부모하고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한 거죠. 경찰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리고 더욱더 참 열받는 거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그 입양을 입양했으면 잘 키워야지 왜 이렇게 학대를 했는지. 너무 어린 아이인데. 근데 부모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 입건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학대한 것으로 의심이 되긴 하는데 아직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소식은 N번방 그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으로 문제가 됐던 거죠. 여기에 가입했던 교사가 4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사가요? 네, 교사인데 그 3명은 그 정교사고 한 분은 기간제 교사인데 네. 그 4분 다 담임도 맡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도 있었고, 자, 다음 소식은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무늬만 전시장 만들어가지고 세금 줄이는 네. 그 리포트 했잖아요. 홍수를 리포트했죠. 네. 근데 이걸 취재해봤더니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값에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거죠. 아, 면적에. 네. 그래서 고급 주택 뭐 한 80억, 70억짜리 고급 주택이 뭐 테라스 이런 거는 그 전용 면적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245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딱 피해서 이제 세금 깎는 거고. 아, 테라스 빼고 네네. 못 빼고 해서 전용 면적을 그렇죠. 줄이는구나. 오히려 10억짜리 다른 동네에 있는 세금은 아파트는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고급 세금을 되게 많이 물리는 이런 불합리하네요. 현실인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도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네.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